그때 이제 대변인이니까 알고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라라고 했더니 본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계엄인 거잖아요. 지금 최대한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였어요. 그때 한 2분 사이에 판단해서 해준 얘기들이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때 이미 계엄포고령이 나온 뒤 아닙니까? 가면은 근데 대표님도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당시 대표가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딱 떨어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특별성명 9시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끝났는데 뭐 이제 다시는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게 하겠다. 친위 쿠데타는 뭐 엄정히 처벌하겠다. 얘기했고 뭐 이제 후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뭐 필요하다는 취지의 뭐 언급을 했습니다. 좀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부터.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네. 계엄은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그 벽돌을 빼려고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문답을 전부 다 보진 못했는데 네네. 어쨌든 여권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네. 법안 소위까지 통과를 그렇죠. 시켰고 네. 그런데 그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그 내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게 것에 있거든요. 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작위성을 깨뜨리고 미리 재판부 정해놓고 그러면은 요구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판사를 정해놓고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만 1년을 맞는 시점에 내세웠어야 될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헌법의 틀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뭐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뭐 이제 국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올라가서 본회의를 넘느냐 뭐 이제 이런 것이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이제 오늘 메시지가 좀 이제 아무래도 뭐 친위 쿠데타 엄정 처벌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센 메시지 이제 좀 약간 미래적인 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이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뭐 이제 아직 진압 중이다 뭐 이제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은 아직도 내란 중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내란 중인데 에이펙도 하고 그다음 해외 순방도 잘 G20도 잘 다녀오시고. 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저는 뭐 단죄는 해야 된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만은 네. 너무 내란 중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는 게 정치적 속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럼요. 그러니까 내란 머리로 계속 지방선거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그 내란이란 단어가 계속 내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이번 연설문 자체는 뭐 비처럼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비처럼 화려하긴 하는데 정말 이 그 마치 영화의 그 타노스의 장갑처럼 네.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아니면 정말 이 딸깍 하나로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뭐 그렇게 그냥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너무 자화자찬격이 아니었나라는 좀 씁쓸함도 남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케줄이 이제 12.3 비상계엄 1주년에 총체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뭐 특별 성명 발표하고 10시에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저녁에는 이제 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제 그 계엄 관련 행사, 이제 시민 대행진이라는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 이거 경호처에서는 정말 질색할 일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기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어 보여요. 기억을 독점하겠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은 엄밀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군경이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실상 저항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계엄 만 1년을 맞는 날에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언론도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발언, 영상 이런 것들 네. 다 조명하고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과 민주당 쪽 진영만 계엄을 막은 것처럼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상징을 조작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한쪽 진영은 반헌법적인 세력이고 다른 한쪽 진영만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특별 라이브 뭐 이제 계엄의 비밀,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현 정치권의 셈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1년 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8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온한 저녁 밤을 보내고 침대에 아마 누워 있을 시간, 이때 이제 갑자기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생중계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왜 내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반벽을 넘어야 돼? 빨리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영상 참 지금 봐도 이게 참 비상계엄 이런 것이 뭐 이제 90년 뭐 군부 정권 때도 아니고 이제 사실 저 상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날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비취재 부서에 있어가지고 이제 밤 10시 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김성현의 알튜브를 보면서 스타를 보면서 이제 이거 하나 보면서 자야겠다 이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막 엄청 오더라고요. 계엄이 어쩌고 막 뭐 포고문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취재부서 아니었으니까 몰랐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되냐, 이거 완전 찌라시다. 뭐 그때 포고문 내용도 뭐 의사를 처단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제되지도 않은 이런 무슨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한창 얘기했는데 진짜 계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망신을 당했었는데, 이 두 분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송 변호사 대변인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여당 현직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2월 3일 저녁에 그 모 일간지 여당 출입 기자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앞을 지나쳐서 귀가를 했거든요. 제가 집이 목동이어서 가는 방향상 국회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 국회 앞을 지나쳐서 옵니다. 밤 10시 조금 안 된 시각에 지나왔었는데 국회 앞이 평온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해서 코트를 벗으니까 단체 대화방에 누가 연합뉴스 일보를 올렸어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래서 또 누가 어디서 가짜 뉴스를 받아가지고 올렸구나 하면서, 그런데 반사적으로 이제 YTN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다 보고 바로 다시 코트만 주워 입고 나와서 택시 타고 국회로 갔는데, 국회 앞은 다 경찰 버스로 이미 봉쇄돼 있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죠. 당사에 도착했던 시각이 그날 밤 10시 59분. 그래서 당사 10층에 전략기획본부 방에 갔다가 5층으로 내려와서 당대표실에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 그 당시에 먼저 당사에 도착해 있었으니까 5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5층에 올라와서 만난 시각이 한 11시 8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변인이니까 알고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라고 했더니 본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계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을 한 2분 정도,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일성이 뭐였냐면 지금 최대한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 2분 사이에 판단해서 해준 얘기들이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가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위험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때 이미 계엄포고령이 나온 뒤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은 근데 대표님도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당시 대표가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딱 떨어지는 그 마침표였어요. 감수할 거다였는데 제가 감수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딱 떨어지는 말로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계엄이 다행히 돌아가신 분이나 크게 다친 분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계엄군이 2,000명일지 3,000명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국회까지 가셨었나요? 같이 가시지 않았나요? 국회에 그래서 그 네.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발해서 같이 갔었고 네. 그 국회 도서관 쪽 일렬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이 있어요. 네네. 거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맨 앞장서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국회 경비대가 막아요. 네. 막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정말 이럴 겁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회 경비대가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 하다가 결국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원외인 사람들은 좀 뒤로 빠지자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앞쪽에 있었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다시 제 차례가 올 때쯤 되니까 거기 줄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못 들어가서 국회 경비대하고 한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대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앞에서 막혀갖고 못 들어갔던 분이 송원석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당 대변인인데도 그 다음 날 12월 5일까지 송원석 의원이 국회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표결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막혀가지고 대치하다가 딴 데로 갔거든요. 결국은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못 들어가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 예결위 회의장까지 가셨다고 들어서 그러면은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안 들어가셨나 지금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셀 변호사님 저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 집에서 그냥 진짜 방송 끝나고 가서 저도 도착해가지고 진짜 딱 쉬고 이제 딱 TV 틀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좀 웃기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코미디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나? 저는 핸드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 찍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방송국에 먼저 가서 방송국을 먼저 제압을 그렇죠. 하잖아요. 통제를 하고. 근데 지금 다 1인 방송국인데 핸드폰 켜서 유튜브만 키면 누구나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성공을 하리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부실한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고 뭐 그다음에 해제된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냥 편하게 잤습니다. 뭐 더 볼 게 없잖아요. 뭐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해제되는 순간 진짜 많은 국민들이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정말 현장에 출동했던 비상 계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군 병력이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정말 총을 쏘지 못한 그러니까 총을 발사를 하지 못하는 총이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총입니까? 대량 살상을 위한 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어떤 좀 봐도 군인들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았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딱 그거였죠. 이제 탄핵이구나. 이제 탄핵.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능한 대통령일 수 있을지라도 탄핵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그때까지는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건 탄핵이구나.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